미국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 인용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실제로 지켜주는지 잊지 말라며 유럽의 현재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이들과의 핵심 회담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고 직접 말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푸틴과 젤렌스키를 멍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조심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첫 임기에서 절정에 달했던 그 시절 말이죠. 그린란드 위기는 옛 질서를 더는 구할 수 없다는 우려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마누엘 마크롱과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이 근본적 결함을 드러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모두에게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해로웠는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트럼프에게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최신 소식은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수요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에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장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는 오랜 동맹과 국제 규범보다 더 우선시됩니다. 뉴스의 주요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가 모인 세계 및 비즈니스 리더들 앞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이 없으면 여러분의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동안 다보스를 이용해 트럼프의 강압적인 방식에 맞서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가 동맹국에 공격적으로 나온 구체적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다보스 경제 포럼 연설 분석은 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으니 아직 못 보셨다면 채널에서 시청하고 구독해주세요. 자, 트럼프가 처음으로 공격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덴마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덴마크가 서방 적대 세력으로부터 그린란드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덴마크는 독일의 공격에 단 6시간 만에 무너졌고 덴마크가 함락된 이후에는 어느 나라도 전혀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독일이 그린란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린란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독일어를 쓰고 일본어도 조금 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얼마나 불행하며 감사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연설 내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라고 잘못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개 연설에서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덴마크 영토 점령에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이 선글라스를 끼고 주목을 끈 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조롱했습니다. 눈 질환 때문에 모두가 봤겠지만 마크롱의 한쪽 눈에 문제가 있었고 충혈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에마뉴엘 마크롱에게 전화했을 때 어제 그가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 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마크롱에게 압박을 가하며 처방약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높은 관세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는 마크롱을 흉내내며 익살스럽게 따라했습니다. 마치 마크롱이 순순히 아니요, 도널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듯이 말이죠. 이어서 트럼프는 캐나다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전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의 강경한 발언에 당연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균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인용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그가 분명히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우리로부터 많은 무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감사해야 할 텐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제 총리 연설을 봤는데 그는 감사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합니다. 다음에 발언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마크 카니. 트럼프는 포럼 개최국인 스위스와 그 지도자들조차 비판에서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들을 잘 압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중에야 그들이 이렇게 훌륭해진 건 우리 덕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스위스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없는 스위스는 스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성을 스위스의 총리라고 불렀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녀의 발언은 관세 도입 논의 중에 저에게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떤 여성 총리가 30% 관세에 불만을 표하자 스위스에 대해 39%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는 상황을 조롱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위스에는 총리가 없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대통령기 파르멜랭인데 그는 분명히 여성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누구에 대해 말했고 누구와 대화했으며 어떤 여성이나 총리와 대화 후 더 높은 관세를 도입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리둥절하게 그 말을 들었고 이게 도대체 뭐였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에 관한 거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저는 지금 그들이 합의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고 그들이 멍청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멍청한 일입니다. 누구도 모욕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내겠다던 트럼프가 이제는 유럽이 맡아야 하며 자신은 도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영국에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에너지 전략과 가격 정책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북해에 있는 영국의 석유 장벽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 중 하나인 북해 위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에너지 공급이 낮고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세계 지도자들, 특히 유럽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경계하던 시절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첫 해는 옛 질서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우려를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 모두가 옛 세계 질서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며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이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를 깨달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인들은 갑자기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선언했고 유럽인들은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닉슨의 충격과 비교했습니다. 1971년 미국이 근본 위제를 포기하면서 전후 경제 질서를 뒤엎었던 순간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트럼프 이후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기대는 유럽의 취약성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트럼프가 끝없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될 때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다보스 청중 앞에서 가장 직설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전환이 아니라 단절의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이 편리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예외를 둘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 규칙이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국제법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엄격함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허구는 미국의 패권이 개방된 해상로부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세계화의 근간이었던 경제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 발언에 반응했습니다. 마크 카니는 매우 날카롭게 캐나다가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고 마크 카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미국을 전력으로 타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물론 저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함과 쓸데없는 공격성의 결과입니다. 결국 헝가리는 트럼프가 최근에 만든 평화위원회에 가입한 유일한 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거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덴마크 총리가 다보스 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가 도착하기 전날 일부러 스위스를 떠났습니다. 한편 독일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단 조건이 있다면 그런 확대 형식의 만남을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테가 주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글로벌 이슈가 논의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커트 스타머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모두 도널드 트럼프와 다른 주제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벨기에 총리 바르트 데 베버의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현재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존엄성을 잃습니다. 더는 미국에 유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는 당신들에게서 나토 영토를 되찾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무역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